자, 이번에는 미디어하고 링크 요소에 대해서 진행해 보려고 해요. 미디어라고 하는 거는 뭐 이미지, 사운드, 영상 이런 걸 뜻합니다. 그래서 이번 단원에서는 실제로 화면에 포함시킬 그림이라던가 영상, 사운드 같은 게 필요해요. 재료가 필요하다는 뜻이죠. 자, 그래서 재료로 사용할 항목을 제가 지금 별도로 압축해서 올려드렸어요. 압축 파일 보시면 은 이제 이 압축 파일 안에 img와 미디어라고 하는 폴더가 들어있거든요. 이 폴더가 여러분들 작업하시는 폴더 안에 이렇게 들어가게끔 배치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실습하는 HTML 파일이랑 이 img랑 미디어가 같은 폴더 안에 있으면 돼요. 파일을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상에서 끌어다가 넣으실 때, 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이렇게 끌어다 넣는다 라고 하면은 물어봐요. 작업 영역에 폴더를 추가할 거냐, 폴더를 복사할 거냐가 있는데, 여기서 폴더 복사 선택하시는 거예요. 작업 영역은 개념이 전혀 달라요. 자, 뭐 몇 가지 그림 파일들이 들어있는데, 뭐 1번이랑 2번 이미지는 저도 옛날에 인터넷 어딘가에서 퍼온 거고요. 뭐 나머지 파일들은 뭐 제가 따로 찍은 거거든요. 요 그림들 말고 다른 사진 쓰고 싶으신 분들은 그냥 취향에 맞는 사진 쓰시면 돼요. 그리고 미디어 파일 같은 경우는 이게 동영상하고 사운드가 얘네가 아마 제가 알기로 저작권이 없는 파일들이에요. 그래서 그냥 사용을 했는데 뭐 요거 말고 다른 파일들 쓰고 싶다 하시면 쓰셔도 됩니다. 근데 뭐 실제로 막 재생 시간이 막 몇 시간 정도 되는 영화 같은 거는 힘들어요. 왜냐면 용량이 워낙 크기 때문에. 자, 미디어나 링크를 삽입하는 건데요. 그림을 삽입할 때는 이미지 줄여서 img, 오디오는 말 그대로 오디오 태그, 비디오는 비디오 태그. 그 다음에 링크를 집어넣을 때는 A 태그를 사용해요. 앵커라고 하는 뜻인데 닷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왜 배에 보면 이렇게 생긴 닷 있잖아요. 요거. 그러니까 이제 인터넷에서 웹 서핑을 하는, 우리가 서핑이라고 아직까지 표현을 하는데 애당초 처음에 나왔을 때 그 항해한다라는 의미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용어가 약간 이런 용어들이 있어요. img 태그 같은 경우는 src 속성이랑 alt 속성을 사용해서 src로 파일의 경로, alt로 그림을 표시하지 못할 때 대신해서 보여줄 대체 텍스트이고요. 인라인 요소라는 의미는 문장 요소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전부 문장 요소의 한 종류로 표현을 하고요. 자, 오디오 src 속성으로 마찬가지로 파일 경로 지정하고요. 컨트롤스로 재생 UI를 제공을 해요. 재생 버튼 같은 거 있죠. 만약에 컨트롤스 속성을 명시 안 하면은 그냥 배경음악만 나오는 거예요. 비디오는 컨트롤스를 필수로 줘야겠죠. 그래야 영상 재생 가능하니까 크기 조정 가능합니다. 자, A 태그는 href 속성으로 이제 이동할 위치를 지정하고요. 텍스트나 이미지를 감쌀 수 있어요. 먼저 그림부터 봅시다. img, src로 이미지 파일 경로, 이미지 파일의 경로 필수고요. alt 속성으로
이미지가 표시되지 않을 때 표시될 대체 텍스트를 제공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여기 지금 ALT 속성으로 제가 이미지 설명이라고 글씨를 넣어놨단 말이에요. 실행하면은 이렇게 그림들이 표시가 돼요. 근데 제가 요 그림 폴더 이름을 엉뚱한 걸로 바꿔버릴게요. 이렇게 코드상의 이미지 폴더 슬래시 파일 이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폴더 이름이 바뀌면 코드에서 그림을 못 찾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웹페이지 상에 그림이 안 나온단 말이죠. 이때 이 ALT 속성에 있는 문구가 대신해서 표시돼요. 근데 이게 사실 그냥 우리 입장에서는 그림 안 나오면 이거 보통 요즘 이거 뭐라고 그래? 옛날에 액박이라고 불렀는데 옛날 웹브라우저들은 이렇게 표시됐거든요. 그래서 액박이라고 불렀어요, 저 때는. 요즘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네. 뭐 액박 되면은 그림을 찾아서 넣으면 되는 거니까 굳이 이 텍스트가 안 나와도 큰 영향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요거는 이제 백엔드 코딩에서는 크게 영향력이 없는 얘기라서 제가 교환에 안 담은 건데 보통 HTML 작업을 할 때 보면은 HTML 공부할 때 책에 보면 맨 첫 장에 웹 표준과 웹 접근성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 말을 제가 교환을 안 다뤘거든요. 저희가 설명하자마자 왜 핸드폰질이야 그럴 거야 아마.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아이폰으로 네이버 뉴스에 접근을 했어요. 그냥 제일 위에 있는 기사 넣은 거예요. 기사 선택한 거 아무 의도 없어요. 정치권 기사라서 그래. 안드로이드 폰도 이런 기능이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안드로이드 폰을 써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나 심지어 안드로이드 개발자 하는 동안 안드로이드 개발을 한 2, 3년 했는데 그거 하는 동안도 내 폰은 아이폰이었어. 자, 아무튼 여기 뉴스 기사 같은 데 보면은 상단에 메뉴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사이트는 막 광고 같은 것도 막 덕지덕지 붙어 있잖아요. 아이폰 웹브라우저 여기 밑에 보면 주소 있죠. 왼쪽에 보면은 버튼이 하나 있어요. 주소 왼쪽에. 뒤에서 좀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비슷한 화면을 좀 찾아볼까요? 오케이. 네. 제가 지금 스크린샷을 떠갖고 제 폰으로 보낼게요. 자, 이런 뉴스 기사 화면에서 왼쪽에 있는 주소 표시줄 왼쪽에 이 버튼을 누르면은 아이폰에서는 이런 식으로 UI가 나와요. 여기서 읽기 도구 보기라는 버튼을 누르면은 이 아이폰이요, 이 뉴스 기사를 이북처럼 렌더링을 다시 해줘요. 이렇게 나와요. 이 기능이 되게 옛날부터 있었어요. 아이폰 초창기 때부터 있던 기능이에요. 안드로이드 폰도 이 기능 있어요. 자, 그럼 딱 보면은 어디가 제목이고 어디가 컨텐츠인지 확 보이죠? 이거를 어떻게 알고 이렇게 얘가 어떻게 인공지능이 아닐 거야. 어떻게 알고 제목과 컨텐츠를 구별할까? 이게 HTML 태그의 종류를 식별해서 쓰는 거예요. 단순히 비주얼적인 목적이라고 한다면 모든 태그를 div로 다 밀어버려도 상관이 없어요. 옛날에 웹페이지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왜냐면은 나중에 CSS로 디자인 주면서 크기나 색깔 같은 거 따로 줄 수 있으니까. 근데 HTML 태그를 용도에 맞게 부여하면은 기계가
웹브라우저나 아니면 어떤 소프트웨어가 그 텍스트의 목적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 목적에 부합하게 인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HTML 태그의 의미는 그 안에 포함된 문장의 용도를 식별하게 하는 거예요. 그걸 흔히 책에서 의미 있는 문서라고 표현을 해. 그 의미 있는 문서라는 말이 되게 애매해요. 왜냐면 의미는 이거 읽으면 아는 거 아니야. 그 생각부터 들거든. 그 의미라는 맥락을 소프트웨어 입장에서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이런 식으로 각각의 문장의 용도를 파악할 수 있는 형태를 시멘틱 웹이라고 하고요. 시멘틱 웹을 준수하기 위한 HTML의 작성 표준을 웹 표준이라고 해요. 프론트엔드 쪽은 이거 되게 깐깐하게 지켜요. 왜냐면 웹 접근, 이렇게 시멘틱 웹 형태로 만들어진 페이지를 웹 접근성이 좋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웹 접근성이 어떤 걸 뜻하냐면은 정보에 접근하는 데 있어서 그 누구도 차별을 받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차별은 일단 첫 번째 대상이 소프트웨어예요.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웹브라우저로 접근하건 간에 똑같이 보여야 된다. 이거를 보통 실무에서는 크로스 브라우징이라고 합니다. 옛날에 인터넷 익스플로러 많이 쓸 때는 그게 되게 심했어요. 브라우저마다 진짜 다르게 나와서. 그래서 만드는 사람들 죽어났거든요, 진짜. 근데 크롬이 천하를 제패한 다음에는 거의 없어졌어, 크로스 브라우징 이슈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옛날에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점유율 높을 때는 독점이라고 그렇게 많이 욕하더니, 지금은 크롬이 독점하고 있는데 그건 왜 욕 안 하는지 모르겠어. 어차피 독점인 거 똑같은데. 솔직히 옛날 인터넷 익스플로러 독점할 때보다 더 심하거든요, 지금. 구글이 독점하고 있는 상황이. 뭐, 아무튼. 소프트웨어 입장에서 어떤 페이지에 접근하건 브라우저 종류를 가리지 않고 똑같이 보여야 된다. 이거는 뭐 납득할 수 있죠. 지금도 안드로이드 폰하고 아이폰하고 웹브라우저 결과가 조금씩 다를 때가 있어요. 근데 두 번째 맥락이 더 웃겨요. 자, 정보의 차별을 받지 않아야 된다라는 대상을 이제 사람한테 적용해 봅시다. 그 사람 중에는요, 정상적인 시력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다소 불편한 시력을 갖고 계신 분들도 포함이 됩니다. 앞을 못 보시는 분들. 그분들도 웹브라우저로 웹서핑하는데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이게 우리나라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적용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현행법이에요. 요약하면 앞을 못 보는 분들도 웹브라우징이 가능해야 돼. 이해가 잘 안 되죠? 앞을 못 보시는 분들이 사용하는 웹브라우저가 따로 있어요. 그 스크린 리더라고 해서 웹사이트에 들어있는 이 텍스트를 실제 육성으로 읽어주는 프로그램이에요. 되게 옛날부터 있었어. 2000년도 초반부터 있었어. 근데 우리나라 웹사이트가 외국 사이트하고 특히 다른 게 뭐냐면은 이쁘게 보이는 거에 너무 치중한 나머지 이미지를 덕지덕지 발라놔. 외국 사이트는 그림 잘 안 써요. 많이 안 써요. 그래서 로딩 속도도 우리나라 웹사이트가 외국 웹사이트보다 훨씬 느려. 그걸 인터넷 속도로 커버하고 있는 거야. 혹시 일본 사이트 들어가 봤어요? 그림 거의 없어요. 글자만 있지. 되게 못생겼어요, 일본 사이트들. 텍스트는 소프트웨어가 육성으로 읽어줄 수 있는데 그림 파일 같은 거는 읽어주지를 못하죠. 이거를 뭐라고 읽을 건데. 이럴 때 img 태그에다가 alt 속성을 넣어서 그 그림을 스크린 리더가 식별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alt라고 하는 속성은 웹 접근성을 확보하는 데 되게 중요한 속성이에요. 사실 이거 그림마다 설명글 넣기 되게 귀찮거든요. 실제로 코딩하면. 우리 수업 예제에서는 이거 거의 안 낼 거예요. 자, 근데 제가 만약에 앞을 못 보는 사정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든 웹사이트에 제가 꼭 접속을 하고 싶어. 무슨 사이트인지 궁금해.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 안 넣었다. 그러면 인권위원회에 1차 신고합니다. 그러면 1차 수정 권고 들어갑니다. 안 고쳐도 돼요. 권고인데. 며칠 있다 제가 또 들어갔어요. 아직도 안 고쳤네? 또 신고합니다. 대표이사 3년 이하 징역 내지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현행법이에요. 한 5년 전쯤부터 모든 웹사이트에 시행되고 있고요. 근데 웹사이트를 그걸 다 일일이 검사할 수는 없으니까 현재 관공서, 병원, 학교
이런 웹사이트들은 무조건 적용돼야 되고요. 나머지 웹사이트들은 신고하면 적용됩니다. 취업해서 사장이 마음에 안 들면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뒤집어 안 써. 사장이 뒤집어 쓰는 거. 실제로 저 그런 거 봤어요. 어떤, 제가 아는 회사였는데, 직원이 퇴사하다가 뭐가 열받았나 봐. 퇴사하면서, 무슨 회사 정품 소프트웨어 안 씁니다라고 신고한 거야. 그게 소프트웨어 한 카피당 합의금이 3천만 원이거든요. 결국은 대표이사 그거 다 돈 못 물어갖고 감옥 갔어. 불법 소프트웨어 쓰는 게 되게 심각해요, 여러분. 범칙금이 장난 아니게 나와. 만약에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포토샵을 다 불법 정품으로 깔았다. 그럼 10명이거든요? 3억이야. 그게 보통 제가 한번 그거 당해봐서 아는데 그게 내용 증명이 어떻게 오냐면은 만약에 10명 중에 포토샵을 한 명만 썼단 말이에요. 근데 포토샵이 한 달 구독료가 3만 원이 좀 안 돼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걸렸으니까 지금이라도 우리 돈 내고 살게. 그러면 될 것 같지? 아니야. 3천만 원 벌금 내실래요? 포토샵 2,999만 원어치 살래요? 그렇게 내용 증명이 와요. 내용 증명이 그렇게 와. 왜냐면 이미 걸렸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합의를 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벌금 3천만 원 낼래? 아니면 만 원 깎아줄게 합의할래? 이렇게 와요. 내용 증명이. 제가 실제로 그걸 당해봤거든요. 내가 당한 건 아니지. 되게 멍청했던 우리 팀장 때문에 당했지. 자, 지금 여기 이미지 보면은 라인 번호 옆에 그림 파일에 대한 미리 보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게 예전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 설치했었던 이미지 프리뷰라고 하는 그 익스텐션이 작동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미지를 넣었는데 옆에 안 나온다. 그럼 이미지 경로 틀린 거야. 자, src 속성이랑 width, ART 속성 설명했고요. width, height입니다. 이미지의 가로 크기랑 세로 크기입니다. 픽셀이나 퍼센트 단위를 줄 수 있어요. 자, width랑 height 중에 하나만 지정하면은 다른 속성은 비율에 맞춰서 자동으로 적용이 돼요. 자, 슬래시. img 태그는 종료 태그가 따로 없어요. 그래서 종료 태그가 없는 경우에는 닫는 괄호 뒤에 이렇게 슬래시를 붙여주세요. 자, 이게 HTML, 우리가 쓰고 있는 게 지금 HTML5예요. HTML5 문법에서는 종료 태그가 없을 때 이 슬래시를 안 넣어도 돼요. 생략해도 돼. 왜냐면 이 종료 태그에 슬래시 넣는 게 옛날 XHTML 문법이에요. 근데 웬만하면은 슬래시 뒤에 넣는 거 습관을 들여놓으세요. 왜냐면은 어차피 나중에 우리가 리액트 JS도 공부를 해야 돼요. 리액트 갈 때 이거 없으면 다 에러를 인식해요. 그러니까 이거 마지막에 슬래시 안 넣는 게 습관이 돼갖고 리액트 코딩 했을 때 뭐가 잘못됐는지 못 찾는 경우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처음부터 그냥 슬래시 넣고 종료하는 거를 습관으로 쓰세요. 자, 지금 우리 기본 코드 보면은 여기는 지금 슬래시가 없고 여기는 슬래시가 있고 여기도 지금 슬래시가 없죠. 지금 슬래시 없는 부분들이 리액트 가면 다 에러로 인식돼요. 자, 이미지에 설명글 추가하는 경우입니다. 피규어라고 하는 태그로 그룹을 묶어줘요. 이미지, 도표, 코드 블록 이런 독립적인 컨텐츠들을 그룹으로 묶은 다음에 그림을 넣고 싶은 만큼 넣고 피그 캡션으로 설명글을 적어요. 그러면 요 그룹 안에서 요 캡션은 요 그림에 대한 설명이 되는 거예요. 보통 피규어 태그 첫 번째 또는 마지막에 위치를 하는 게 자연스럽겠죠.
자, 잠깐 쉬었다 합시다. 네, 여기부터는 얘기가 좀 어려워요. 좀 쉬었다 할게요. 자, 이미지를 표시하려면 img src 이 src라는 속성에 내가 표시하고자 하는 그림의 경로를 지정해 줘야 돼요. 경로라고 하는 건 파일 시스템 안에서, 여기서 말하는 파일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는 하드디스크 생각하시면 돼요. 하드디스크 안에서 특정 파일이나 폴더의 위치를 나타내는 양식, 문자열입니다. 자, 경로는 절대 경로와 상대 경로라는 방식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컴퓨터상에서의 절대 경로. 경로 얘기는 우리가 자바에서 파일 입출력할 때도 한번 했었어요. 작업 중인 위치에 상관없이 어디서든지 똑같은 문자열로 접근할 수 있는 경로예요. 파일 시스템의 최상위 위치부터 목적지까지 쭉 나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윈도우라면은 C 드라이브나 D 드라이브 제일 꼭대기부터 순차적으로 폴더 위치를 다 기술을 하는 거죠. 근데 맥OS 같은 경우는 하드디스크에 드라이브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이런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윈도우는 하드디스크가 두 개가 장착되어 있으면 순서대로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이렇게 되죠. 근데 맥은 이게 아니에요. 두 번째 하드디스크는 첫 번째 하드디스크 내부에 어디엔가 폴더처럼 장착이 돼요. 맥은. USB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리눅스나 맥 같은 경우는 그냥 꼭대기부터 순서대로 들어가요. 자, 윈도우는 역슬래시로 구별하는데 맥이나 리눅스는 슬래시로 구별합니다. 자, 근데 이 컴퓨터상의 절대 경로는 웹에서는 사용이 안 됩니다. 웹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거는 내 컴퓨터상의 경로잖아요. 이게 웹상에서 먹으려면은 내 컴퓨터상의 경로를 지정했을 때 접속한 누군가가 내 컴퓨터에 접속한다는 뜻이 돼요. 안 되겠죠. 보안 때문에. 웹상에서의 절대 경로는 HTTP나 HTTPS로 시작하는 웹상의 URL을 뜻해요. HTTP는 일반이고요. HTTPS는 보안이 적용된 접근 방식이다. 이렇게 기억해 놓으시면 돼요. 자, 컴퓨터에서 절대 경로 확인할 때 윈도우 같은 경우는 폴더 창 오른쪽에 클릭하면 실제 경로로 바뀌거든요. 여기에다가 역슬래시 붙이고 파일 이름 점 확장자를 덧붙이면은 파일의 절대 경로가 돼요. 웹페이지는 역슬래시를 슬래시로 바꿔야 되죠. 근데 맥에서는 절대 경로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 명령어를 터미널에 한번 입력을 해야 돼요. 그러면 맥의 파인더에서 이렇게 폴더의 절대 경로를 표시하는 형태로 설정이 바뀌어요. 자, 중요한 거는 상대 경로예요. 현재 작업 중인 파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코딩하고 있는 HTML 소스 코드의 위치를 기준으로 탐색하는 방법이에요.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기준. 기준으로부터 상대적인 위치입니다. 이거 헷갈리는 분들 되게 많아요. 자, 1번. 현재 작업 중인 소스 파일이 위치하고 있는 폴더예요. 내가 작업하고 있는 소스 파일이 mycode.html이라고 가정할게요. 그러니까 이 파일이 들어있는 폴더가 폴더 2죠. 자, 현재 폴더는 점 슬래시로 표기합니다. 점이에요, 점. 현재 작업 중인 폴더 안에 있는 파일. 그러니까 이 폴더 2 안에 있는 다른 파일들은 점 슬래시 파일명 혹은 점 슬래시를 생략하고 파일명으로 접근해요. 폴더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소스 코드에 접근하고 싶으면 점 슬래시 mycode.html 혹은 mycode.html이 되겠죠? 3번. 자, 내가 작업하고 있는 소스가 들어있는 폴더
그 안에 있는 다른 파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같은 폴더 안에 있는 파일이겠죠. 걔는 점/ 파일 이름 혹은 그냥 파일 이름. 자, 이 서브라는 폴더는 내가 작성하고 있는 소스 코드랑 같은 폴더 안에 있는 애죠. 그러니까 점/서브 내지는 그냥 서브. 이 안에 있는 다른 파일이다. 그러면 점/서브 안에 있는 파일 이름 혹은 점/ 생략하고 그냥 폴더 이름 / 파일 이름.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못하면은 그림도 하나 제대로 표시 못해요. 자, 내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게 이 폴더 2죠. 여기에서 위로 한 칸 올라가는 거예요. 자, 위로 올라갈 때는 점//로 표기합니다. 자, 위로 한 칸 올라가서 요 6번 폴더 안에 있는 photo1.jpg 혹은 폴더 1에 접근하고 싶다. 여기서 일로 다이렉트로 못 가요. 여기서 일로 다이렉트로 못 가요. 위로 간 다음에 가야 돼요. 자, 그러면 위로 한 칸 올라간 다음에 파일 이름 혹은 위로 한 칸 올라간 다음에 폴더 이름. 자, 위로 한 칸 올라가서 다른 폴더에 접근한 다음에 그 안에 있는 파일을 쓰고 싶다. 그러면 점/폴더1 안에 있는 photo2.jpg. 위로 2번 올라가고 싶으면 점// 이렇게 표시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요거를 제대로 인지 못한다라는 거는 내 컴퓨터에 있는 파일이 어디 있는지 본인이 정확히 모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경로에 대해서는 좀 잘 식별할 수 있게끔 많이 확인을 해 놓으세요. 자, 경로 문자열에 대해서 봤어요. 자, 그럼 이제 웹페이지에 이미지를 삽입시켜 봅시다. 자, img src img 폴더 안에 1.jpg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폴더 슬래시가 들어가면은 마지막 게 파일이고 그 앞엔 폴더예요. 자, 요 img라는 표기에 아무것도 안 붙었죠. 그러면 요 폴더는 현재 HTML과 같은 폴더 안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압축 파일로 배포해드린 그 폴더나 파일을 HTML 코드랑 같은 폴더 안에 넣어놓으세요 라고 얘기했잖아요. 만약에 다른 폴더에 넣어놨다면은 여기 경로값을 적절하게 고쳐야겠죠. 점//를 붙이건 뭐 점//를 2번 붙이건 해서 그 해당 파일이 있는 위치까지 찾아가야겠죠. 자, 얘는 지금 사이즈 관련된 속성이 없어요. 그래서 이미지 원본 크기대로 나와요. 자, 2.jpg는 가로 700에 높이 200으로 설정했습니다. 단위를 설정하지 않으면 픽셀 단위예요. 자, 원본 사진을 보면은 세로로 더 긴 사진이죠. 근데 이 그림의 크기를 강제로 가로가 더 길게 줬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림이 찌그러집니다. 자, 요거는 그룹으로 묶은 다음에 그림에 캡션 지정한 거고요. 그룹으로 묶으면서 여러 개 그림을 넣고 여기에 설명글을 하나만 지정하는 것도 가능해요. 텍스트는 약간 좀 오글거리니까 안 읽을게요. 이런 식으로. 그림이 이렇게 사이즈 지정의 비율이 안 맞으면 찌그러질 수도 있다는 거. 여기 캡션 들어가고요. 여기 설명글 들어가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미지를 표시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오디오 태그입니다. 오디오는 마침 태그가 있는데요. 이 사이에 들어가는 게 오디오 기능을 지원하지 않는 브라우저에서 표시할 내용이에요. src로 똑같이 파일용으로 지정하고요. 근데 요즘 mp3 파일 잘 안 쓰니까 mp3 파일 잘 안 갖고 있겠죠. 컨트롤스 루프 오토플레이는 값이 없어요. 그냥 이름만 명시하는 속성인데 값 없이 속성 이름만 명시해요. 컨트롤스는 재생 버튼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기능이에요. 이게 없으면
태그가 시각적으로 보이질 않고 그냥 배경음만 재생되는 거죠. 루프는 반복 재생, 오토플레이는 자동 재생. 비디오, src로 동영상 파일 지정하고요. 컨트롤스, 이걸로 동영상이 이렇게 있으면은 밑에 재생 버튼, 정지 버튼 뭐 이런 거 있고 재생을 위한 바가 이렇게 슬라이드가 움직이는 요거 보여주는 거고요. 반복 재생, 자동 재생, 프리로는 좀 이따 얘기하고 영상의 넓이와 높이입니다. 자, 근데 영상의 비율이 바뀌지는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정사각형의 영상, 사이즈의 영상이 있는데 이거를 내가 넓이를 좀 가로로 길게 높이를 작게 잡았다. 그러면 영상의 비율이 바뀌진 않기 때문에 요 안에서 영상은 정사각형으로 나와요. 그리고 여기에 까맣게 채워지는 거죠. 왜 스마트폰으로 영상 볼 때 보면은 요즘 폰 하도 크니까 이렇게 가로로 채워지고 옆에 까맣게 나오는 경우 있잖아요. 넷플릭스 같은 거 보면 이렇게 많이 나와요. 아니면 영화를 직접 파일 옮겨서 틀었다. 그러면 영화가 이렇게 가로로 길게 나오고 위에 까맣게 나오는 경우 있죠. 그 케이스예요. 포스터는 재생하기 전에 보여질 미리 보기 이미지 경로. 프리로드가 뭐냐면은 쉽게 말하면 버퍼링입니다. 자, 영상 재생할 때 영상의 재생 위치를 표시하는 이 바가 움직이죠, 같이. 이걸로 영상 재생 위치 설정하잖아요. 근데 이 재생 바 뒤에 보면은 뭔가 이렇게 바가 색칠이 이렇게 되는 게 보일 때가 있어요. 이게 영상 데이터가 로딩되는 수준이거든요. 한 요만큼 로딩이 됐어. 그 다음에 재생을 한참 하다가 재생이 여기까지 왔어. 그럼 어떻게 돼요? 왜냐면 재생할 만큼 추가적으로 다운로드를 받아야 되니까 영상이 여기서 렉 걸린다고요. 이걸 우리가 흔히 버퍼링이라고 그러죠. 프리로드는 이 파란색으로 색칠되는 이 버퍼링을 미리 다운로드 받는 걸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리로드 속성이 없으면은 미리 다운로드를 안 해요. 맨날 버퍼링 때리겠지. 자, 오디오 src 속성에 음악 파일 넣고요. 속성 넣고 비디오도 넣고 파일 경로 지정했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오디오와 비디오가 나옵니다. 자, 오디오 같은 경우는 요 재생 UI는요, 브라우저 종류마다 달라요. 그리고 이 태그로 유튜브를 재생시킬 수는 없습니다. 유튜브는 자바스크립트를 써야 재생 가능하고요. 그건 뭐 나중에 배울 거고. 유튜브 영상 끌어올 때 조심하실 게 유튜브 보면 광고 뜨잖아요. 광고를 없애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유튜브 영상 끌어오는 게 득보다 실이 더 많을 거예요. 아마 광고가 같이 딸려오니까. 아이고 졸려서 맥을 못 추네. 자, 앵커 태그는 오후에 할게요. 멀티미디어까지만 실습해보시고 오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3단원에 남은 내용 요거 링크 관련된 거 하나 있거든요. 일단 요거 보고 요거 실습까지 마무리한 다음에 4단원 넘어갈게요. 자, 흔히 이제 A 태그 내지는 앵커 태그라고 불러요. href 속성으로 이동할 페이지의 경로를 지정합니다. 요 경로 앞에서 봤었던 대로 상대 경로나 아니면은 절대 경로 모두 가능하고요. 다른 HTML 파일로 지정을 했을 때 요 내용을 클릭하면은 글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요 내용에는 일반 텍스트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미지가 될 수도 있어요. 텍스트 또는 이미지. 대괄호로 감싸진 경우는 생략해도 된다는 뜻이에요. 타겟 특성에다가 언더바 블랭크라는 값을 주면은 클릭했을 때 새 탭으로 열려요. 타이틀 속성을 주면은 해당 링크에 마우스를 한 1초, 2초 정도 올리고 있으면 노란색으로 말풍선 같이 이 타이틀 값이 뜹니다. 그걸 툴팁 텍스트라고 부르고요.
다운로드 속성을 부여하면은 클릭했을 때 이동하는 게 아니라 다운로드가 돼요. 자, 이 타겟 속성에 들어가는 언더바 블랭크라는 값 말고 원래는 여러 가지 값들이 더 있는데요. 현재는 블랭크 말고 나머지가 웹표준에서 제외됐어요. 그래서 사실상 블랭크 말고는 의미가 없어져 갖고 다른 것들은 뭐 굳이 언급하지 않았어요. 자, href 속성에 적용할 수 있는 유형, 절대 경로 URL. 외부 웹사이트로 이동하고자 할 때 다른 페이지의 주소를 통째로 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 위치 기준으로 이동하는 내부 링크, 서브라는 폴더 안에 page.html로 이동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되고요. 어떤 태그에 id 속성이 section 1이라고 부여가 되어 있다. 그때 href 속성에 샵 section 1이라고 부여하면은 요 링크는 클릭했을 때 스크롤이 이 위치로 이동을 합니다. 근데 이때 그 막 스르륵 하고 움직이진 않고요. 한 번에 워프예요. 스르륵 하고 이동하는 거는 자바스크립트로 구현을 해줘야 돼요. 메일 투 콜론 한 다음에 메일 주소를 기입하면은 컴퓨터에 있는 이메일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 실행이 돼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쓰임새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나라 사용자들은 웹사이트에 직접 접속해서 웹메일을 많이 쓰지 컴퓨터에 기본적으로 내장되어 있는 이메일 프로그램을 쓰진 않거든요. 자, 요 이제 실제로 보면은 이제 메일 보내기를 눌렀을 때 윈도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아웃룩을 시작하겠느냐라고 물어본단 말이에요. 아웃룩이라고 하는 게 윈도우에 내장되어 있는 전용 이메일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유저들은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은 업무용으로 이거 많이 쓰긴 해요. 업무 메일 같은 거 처리할 때. 일반 유저들은 웹메일 쓰지 잘 안 쓰기 때문에 메일 투 콜론 링크는 잘 안 쓰고요. 전화 링크 탈 콜론 한 다음에 전화번호 걸면은 이거 클릭했을 때 전화 겁니다. 근데 PC에서는 별로 쓰임새가 없겠죠. 스마트폰에서는 바로 전화 걸리고요. 어떤 파일에 대한 링크를 걸었을 때 다운로드 속성과 같이 쓰면 파일이 다운로드 되고요. 주소에다가 샵을 걸면은 이거는 빈 링크예요. 얘는 주로 이벤트 처리, 즉 자바스크립트로 어떤 기능을 적용하려고 걸어놓는 링크지 페이지 이동을 목적으로 하진 않아요. 근데 아무런 자바스크립트 코드 없이 사용되면은 스크롤이 화면 맨 위로 이동을 해요. 자,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1번 파일로 이동하는 링크, 그 다음에 네이버로 이동하는 링크인데 새창 띄우기를 걸었고요. 요 예제는 영역하고 영역 사이에 빈 공간을 좀 잡아놨어요. 높이가 300픽셀 정도 되는 빈 공간을 잡아놨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영역하고 영역 사이마다 이렇게 빈 공간이 좀 들어가 있어요. 왜냐면은 이따가 여기 밑에서 클릭했을 때 스크롤이 맨 위로 이동하거나 아니면은 특정 위치로 이동하거나 이거를 확인하려면은 스크롤이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스크롤을 발생시키려고 빈 공간을 좀 넣어놨어요. 자, 이메일 보내기, 전화 걸기, 그 다음에 이미지 파일 링크 걸어서 다운로드 처리하기. href에 샵이라고 걸면은 스크롤이 페이지 맨 위로 이동하고요. 샵 데이터 링크라고 되어 있죠. 요거는 다른 태그의 id 속성을 뜻해요. 그래서 전 페이지 가면은 h1 태그의 id 속성을 부여해놨단 말이에요. 클릭하면 페이지가 여기까지 이동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3단원 마무리예요. 요거 실습 마저 하시고요. 조금 이따 제가 4단원 내용 배포를 할게요. 근데 그 전에 좀 정리를 하고 싶은 내용이 좀 있어서 4단원은 내일 할지 오늘 할지 좀
생각 좀 해봅시다. 일단은 요거까지 실습할게요.